유카리는 혼자 관사 뒤편에 나와 있었다. 도지이가 천천히 다가왔다. 여기 있었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둘은 나란히 섰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지이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나도 그랬어. 유카리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하리야. 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본 넌 변하지 않아. 유카리의 눈이 붉어졌다. 선생님. 응. 왜 이렇게 잘해줘요? 도지이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좋아하니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지이는 그녀를 바라봤다. 좋아해. 유카리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섞인 표정. 도지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카리는 결국 웃고 말았다. 정말 바보 같아요. 누가? 선생님이. 왜? 이런 저를 좋아해서. 도지이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당겼다. 유카리는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다. 그 품 안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다. 오랫동안 찾고 있던 안식처처럼. 멀리서 새벽빛이 조금씩 번져오기 시작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관사 안 충전을 위해 켜놓았던 유카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부재중 전화 27통, 문자 14개. 발신인은 모두 같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마지막 문자. 유카리 간호사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당시 사건 관련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자를 본 유카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다. 아침이었다. 하지만 편동도의 아침은 평소와 달랐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부서진 어망, 쓰러진 나무, 끊어진 전선. 밤새 섬을 뒤흔든 폭풍은 지나갔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남겨진 흔적까지 쓸어가지는 못했다. 보건지소 앞마당에서는 주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황신혜는 접수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박춘식과 이장수는 언제 싸웠냐는 듯 함께 쓰러진 간판을 세우고 있었다. 거기 좀 더 들어. 내가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해.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황신혜는 한숨을 쉬었다. 아침부터 시작이네. 한편 보건지소 진료실. 유카리는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재조사. 그 단어 하나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춰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도지이였다. 하리야. 네. 오늘 얼굴 안 좋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유카리는 억지로 웃었다. 도지이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어젯밤 이후 둘의 관계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유카리의 눈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일 있어?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유카리는 차마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직은 조금만 더 혼자 감당하고 싶었다. 없어요. 도지이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커피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그래도 마셔. 오늘도 바쁠 것 같거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쾅! 문이 열렸다. 용주천이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고 있었다. 큰일 났습니다. 왜? 배가 떠밀려 왔어요. 순간 모두가 멈췄다. 항구.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거친 파도를 뚫고 낡은 어선 한 척이 떠밀려 오고 있었다. 상태는 심각했다. 선체는 부서져 있었고 가판은 기울어져 있었다. 멀리서도 비명이 들렸다. 사람 있어. 환자다. 많아. 도지의 표정이 굳었다. 망원경으로 확인한 현치연이 말했다. 최소 10명 이상. 상태는 안 좋아. 도지이는 바다를 바라봤다.
순간 심장이 조여왔다. 거친 파도, 검푸른 물결, 숨막히는 기억. 어릴 적 사고의 잔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손끝이 굳었다. 유카리가 그를 바라봤다. 그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선생님, 할 수 있어요. 도지이는 눈을 감았다. 짧은 숨.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구조 준비한다. 현치연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직접 나갈 거야? 의사니까. 위험해. 알아. 도지이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래도 가야 돼. 그 순간 유카리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도지이가 돌아봤다. 유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다치지 말아요. 반드시 돌아와요. 도지이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구조정이 출발했다. 파도가 거칠게 부딪혔다. 배는 마치 종이배처럼 흔들렸다. 용주천은 창백해져 있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입 닫아. 현치연이 말했다.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입 닫아. 네. 도지이는 배 앞에 서 있었다. 시선은 오직 어선에 향해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편동도가 있었다. 그리고 유카리가 있었다. 마침내 구조정이 어선에 도착했다. 가파는 아수라장이었다. 부상자들, 의식을 잃은 선원들, 골절, 출혈, 저체온증. 도지이는 즉시 움직였다. 이 환자부터. 현치연도 곧바로 투입됐다. 용주천 역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맥박 확인, 산소 공급, 담요 가져와. 숨 돌릴 틈도 없었다. 그때였다. 선체가 크게 흔들렸다. 쿵.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도지이가 돌아보는 순간 갑판 난간이 무너졌다. 현치연이 미끄러졌다. 현치연. 순간 도지이가 몸을 던졌다. 손이 닿았다. 간신히 붙잡았다. 현치연은 바다 바로 위에 매달려 있었다. 거친 파도가 아래에서 출렁였다. 놓지 마. 현치연이 외쳤다. 도지이의 팔 근육이 떨렸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결국 용주천과 선원들이 달려와 함께 끌어올렸다. 갑판 위에 쓰러진 현치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도지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잠시 뒤 현치연이 웃었다. 미친놈. 뭐가? 같이 죽을 뻔했잖아. 도지이도 웃었다. 안 죽었잖아. 현치연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다. 그 말에 도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은 알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모든 환자는 무사히 구조됐다. 보건지소는 축제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음식을 나르고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유카리는 혼자였다. 오미자의 유품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지이를 불렀다. 선생님. 응. 보여드릴 게 있어요. 둘은 조용한 언덕으로 올라갔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유카리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 그리고 한 장의 기록지가 있었다. 이게.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진실이에요. 도지이는 조용히 읽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유카리는 범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쓴 피해자였다. 오랫동안 혼자서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것이다. 도지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유카리는 울고 있었다. 이제 알겠죠? 저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순간 도지이가 그녀를 안았다. 아주 따뜻하게. 아니, 이제 알겠어. 유카리의 눈물이 터졌다. 도지이는 조용히 말했다. 넌 충분히 잘 버텼어. 바람이 불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감쌌다. 멀리서 편동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처럼.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다. 황신혜. 그녀는 언덕 아래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황신혜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지의 선생님이 알아버렸어요. 이제 곧 편동도의 비밀도 밝혀질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황신혜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편동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섬. 하지만 그 바다 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